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추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세금 신고 시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추려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네, 그리고 조회수도 꽤 높고, 네. 그래서 많이 주셨던 질문을 뽑아가지고 한번 AS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건데요. 종이로 받은 계산서인데 주민번호로 받으셨대요. 홈택스에 기재한 란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어서 아마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적격증빙을 받으신 건 잘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하실 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금액 적는 게 있고 계산서 수취한 금액을 적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또 뭐 전자로 발급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수기로 발급받은 게 있는지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네, 만약에 사업자분이셨으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받으면 엄청 간단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자 로그인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다 뜨는데 사업자도 사업자 번호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합계표 넣는 화면에 거기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신 상대방 내역을 쓰시면 되니까 받으신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번호와 이름과 금액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기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2020년 4월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이제 폐업하고 나서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발급된 게 있는데 뭐 전기료, 기장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업자 현황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업 4월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에도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발급일자가 아니라 작성일자죠. 네, 그래서 4월 이전에 작성이 된 그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미 폐업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됐다, 뭐 10월 달에 발급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신고하실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그 사업자 번호에 오류가 날 거예요. 그죠.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될 거니까 작성일자가 4월 전이면 입력하시면 되고 후면 안 하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비용 처리하는 거에 네. 있어서도 되게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비용 처리는 사실 원칙은 그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돼요. 4월까지 만약에 매출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10월 달에 발생한 비용은 이 앞에 있는 수입과는 매칭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지금 이후에 발생한 모든 거를 비용 처리하실 수는 없고요. 사업을 유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폐업하시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억 미만 소형 오피스텔 임대 중이신데 작년 8월에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었다고 왔대요. 이런 경우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작년과 동일하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이 구청에 등록한 거에 여부랑은 상관은 없어요. 네, 주택 맞아요. 임대 수입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 수입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청 등록번호가 있어야 신고가 되나요?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의 신고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익금액 신고하는 거고 이 수익금액이 나중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찍혀서 날라올 거거든요. 근데 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그때 임대료 안 받기로 했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5월 달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신고한 거잖아요, 사실 면세를. 그럼 그 수입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수익과 관련된 가산세는 업종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수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대업 등록번호가 없어도 면세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 번호 발급받지 않았는데 필수인지 아닌지 그냥 해보니까 되긴 하는데 되는 건가요? 네. 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신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2020년 소속분부터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이긴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네. 주로 이제 구사로 시작하는 그 인적 용역과 관련된 수입이고 네. 그 외에는 이렇게 주택 임대 수입. 예, 네, 7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그 임대업들 중에 주택과 관련된 임대업이라면 사업자 번호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신고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맨 첫 번째 장에 안내가 떠요. 예, 사업자 번호 없어도 신고 가능한 것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나의 업종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직 등록하진 않았지만 이 면세 신고하고 싶으시면 할 수 있다. 네, 바로 뭐 쭈쭈 넘어갑니다. 네. 네. 다음으로 주택 임대 시 이 검토표라는 걸 꼭 제출해야 되나요? 총 수익 금액만 한 장 제출하면 될까요? 네. 검토표는 업종에 따라서 제출 여부가 달라지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검토표 제출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 검토표 이런 게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그 호별로 임대 기간, 뭐 언제 월세 얼마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검토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엄청 디테일하기 때문에 잘 넣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되게 막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틀렸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신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만 모두 포함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등록한 것만 하면 될까요? 원칙은 뭐 상관없죠. 구청이랑 세무서랑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세금만 없고 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주택임대 수입에서는 주택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 거기 보증금 카운트 하는 3주택에 안 들어가는 소형주택이 바로 이 요건이라는 거죠? 네, 40제곱미터 이하 2억 이하 주택이 3개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3주택이지만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카운트할 때 요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이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신고 계속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월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이면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3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월세에 대해서 신고는 하셔야 돼요. 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20년 8월에 매도한 주택도 현황 신고해야 하는지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3개는 현황 신고해야 하는지요? 두 개를 묶어서 질문하셨는데 8월에 매도했어요. 이런 주택들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임대 수입이 있었을 거고 9월부터는 없겠죠. 그럼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 3개 현황 신고해야 하는지. 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 시가 공동주택 가격이 2억 원 이하라면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월세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6억 미만 거주주택 하나랑 17년도에 분양받은 임대주택 1억 미만 오피스텔이 있는데 2주택으로 되나요? 소형 오피스도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되나요? 우선 이 사람의 주택수는 2주택이죠. 네, 2주택이시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다면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조금 있으면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미만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중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소형주택이고 또 다른 주택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3주택이 안 되셔서 보증금은 과세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주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구독자분들께서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우선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네,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시더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형주택, 그 주택수 카운트하는데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증금 할 때만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아닐 때는 들어간다. 네, 월세 받으시는 게 있다면 2주택부터는 신고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신고가 틀리더라도 5월 달에 수정할 수 있다. 네, 가산세가 없다. 네, 그래서 부표 작성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